알긴 다 알아요. 꼭 한다고 약속들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부자 사장, 가난한 사장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시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해드리면 참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하여 큰 부자가 될 것인지에 관한 비밀들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부자 사장과 가난한 사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드라마 같은 데서 혹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서가 옆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보고를 해줍니다. 대표님,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H그룹 회장님하고 미팅이 있고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리셉션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11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저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빼곡한 일정표들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들 하셨을지도 몰라요. 뭘 그렇게 바삐 살아. 부자 사장들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획?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부자 사장과 가난한 사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시간 관리에 있어요. 제가 72시간에 관련된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건 내가 결심한 것들을 72시간 안에는 반드시, 그렇지요, 실행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하루를 죽어도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전격 공개합니다. 타임 박싱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타임 박싱. 이건 뭐냐면 시간을 박싱한다는 거죠. 가다 둔다는 의미예요. 부자 사장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은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늦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굉장히 복잡하게 혼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일단 just write it. 일단 적고 보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숙제, 주문해야 될 것들, 그리고 언젠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쫙 적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쫙 적어놓고 나면 일목요연하게 카테고리가 정리가 됩니다. 밖에서 해야 될 일, 내부에서 해야 될 일, 지시해야 될 일, 내가 직접 해야 될 일, 이렇게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구분이 지어진 일들을 가지고 나는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라고 그 다음 줄에다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급한 일, 두 번째로 급한 일, 세 번째로 급한 일. 자, 포인트.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날 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놓지 않는다면, 눈에 보일 정도의 목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순위를 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가난한 사장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맨날 시간에 쫓겨요, 아이고 까먹었네, 잊었네 라고 얘기하는 게 적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 두 번째로 급한 일, 세 번째로 급한 일,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다 보면 구체적인 순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몇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시간표에다 마킹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난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요. 아니, 저도 적긴 열심히 적는데요, 그게 적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타임박싱은 그냥 적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적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각각의 시간에다 배치를 함으로써 결국 내가 해야 될 숙제를 만드는 거예요. 미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마감할 때, 내가 무엇을 놓쳤구나, 이 스케줄 오늘 반드시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와의 약속을 만드는 거죠. 어떤 약속? 마지노선이요. 이 마지노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시험이 한 달 뒤예요. 그럼 처음에는 거창한 꿈을 세우기 시작을 하죠. 내가 한 달 안에 한 3번 정도는 문제집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성적을 왕창 올리고 말 거야, 이런 각오들을 하는데, 사실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사흘을 지내고 그러다 보면 쫓기죠. 시간이 쫓겨요. 자꾸 쫓겨요. 결국 우리 뭐 해요? 그렇죠, 벼락치기
하루 밤새우기, 이틀 밤새우기.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논문을 쓸 때도 똑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계획한 친구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그렇죠.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알람을 울려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 스마트폰에는 하루에 보통 6개 정도의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들, 반드시 통화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써야 될 글들, 이 내용 하나하나를 알람으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뇌 속에서 저를 깨워주는 수호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적기만 하고 어딘가 놔뒀는데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24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조곤조곤 따박따박 보고해 줄 비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알람을 활용하세요. 하루에 알람은 20개, 30개 얼마든 넣을 수 있고요. 전부 무료라는 사실. 스마트한 여러분의 휴대폰들이 여러분 일정을 관리해 줄 겁니다. 딱 사흘만 해보세요. 그럼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여러분을 매 순간 깨워주고 숙제시키는 그 친구와 친해지세요. 만약 오늘 다 끝내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적어놨잖아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된다? 내일이 되면 가장 빨리 먼저 해야 될 임무, 숙제, 일이 된다는 사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